야생에서 자란 탓인지 동작도 꽤나 민첩하고 사납기 이를 데 없다. 선생님 저 두 마리 좀 보여주십시오. 네. 그죠?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지금 산에서만 살아서 그래요. 마취총이나 구물총으로 할 수 있게끔 여건이 안 돼. 거리를 안 줘. 여건도 안 되고. 구물총은 기껏 해봐야 한 5m 정도거든. 근데 이거는 한 4, 50m씩 떨어져. 또 근접이 안 돼. 예를 들어 그걸 할 방법이 없어. 구제해 봐도 그 어디가 써먹을 데가 없어. 그 놈은 또 나가볼 건데. 아주 야생화로 이제 나간 놈은 집에 와서도 기르지도 못해요. 다시 인근 지역 순찰에 나선 길. 새끼 들개가 발견됐다. 갑작스레 나타난 구제 단원들에게 비록 새끼지만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거칠게 저항한다. 유기견이면은 사람한테 일단 달려듭니다. 달려들어가지고 반기거나 주인님이라든가 아니면은 큰 뭐 어린 강아지하고 사람한테 으렁거릴 일이 없잖아요. 들개의 새끼임을 확신한 구제단이 곧바로 주변 수색에 들어간다. 가까운 곳에 어미나 다른 새끼들이 있을 것이 분명한 상황. 거친 풀숲과 돌무덤 자리를 샅샅이 뒤져보기로 한다. 구제단원 한 사람이 뭔가를 발견했다. 네. 이 안에 보시면은 개인 보이죠? 있다. 오, 씨. 가시넝쿨이 얽히고 설켜 손을 뻗치기도 힘든 상황. 네. 지금 안에 보니까 두 마리가 더 있네요. 사납게 으르렁대던 녀석이 가시넝쿨을 빠져나와 달아나기 시작한다. 야생에서 자란 탓인지 동작도 꽤나 민첩하고 사납기 이를 데 없다. 선생님 저 두 마리 좀 보여주십시오. 네. 또 집 찾아갈까요? 집 찾아가니까 나는 집으로 들어가죠. 지금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개들이 똑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어미개를 찾는 거죠 지금. 나는 어미가 아마 주위에 어딘가에서 쳐다보고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됐죠? 날카로운 이빨과 억센 털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들개라는 증거. 이거 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지금 산에서만 살아서 그래요. 으르렁대던 녀석들을 한 대 두고 보니 영락없는 귀여운 강아지다. 취재팀은 새끼들을 애견 훈련소로 보내 이들이 다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지 관찰해 보기로 했다. 제주 시내를 배회하는 개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버려지거나 방치된 유기견들이다. 전문가들은 버려진 유기견들이 산간 지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노루와 가축을 물어죽이는 들개가 된다고 이야기한다. 중산간 농촌 지역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너무 개 좋은 거야, 산다리. 한 농가에 들어서자 집을 지키던 개가 달려나온다. 계세요. 아, 작년에. 안 계셔. 이사를 가셨나요? 예, 여기 살던 분이 이사를 가신 것 같네요. 여기서 밥 먹으라니까. 사람들이 집을 떠난 뒤 키우던 개는 버려졌다. 그 밥을 여기서 줬던 거라 여기서만 먹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가진 못하고 이제 여기 오는 거지. 배고프면 여기만 헤매는 거지. 2주만 뺑뺑뺑 돌면서. 저러다가 이제 예, 그러다가 뭐 피맛을 보면은 진짜 야생화가 되는 거지. 야생화. 버려진 개뿐만 아니라 묶어두지 않고 키우는 개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밭에서 노아 기르는 개들이 마을의 가축을 해친다는 민원을 접수한 시청 직원이 한 농가를 방문했다. 중산간 지역에서 묶어 키우지 않는 개는 들개로 오인받아 포획될 수 있다는 설명에도 주인은 막무가내다. 그냥 피해 보상을 해주면은 지금 개를 묶어주십시오. 아니야 걔가 포획해도 좋다니까? 아니 개를 묶어주라고요. 아니 포획해도 좋아. 포획이 우선이 아니잖아. 아니 나 참나 포획 화물인다면서 포획을 시키라고. 개를 노아 기르는 주인에게도 나름대로 사정은 있다. 이 노루가 한번 쉬쳤고 가버리면은 뽕밭이 그냥 이게 그냥 자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뒤에다 풀어놨더니 그때부터는 노루가 이만큼도 한 발짝이를 못 들어서는 거야. 줄에 묶이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개라면 언제든 야수로 돌변할 수 있는 상황. 얼마 전 송아지가 들개에 물려 죽는 변을 당한 농가를 찾았다. 소 한 마리에서 이제 새끼 배워갖고 나서 이제 파는 것이 1년 농사인데 그 소는 그 1년 농사가 그냥 헛되어 버렸잖아요. 얼마나 그거 서운하겠어요. 돈이 뭐 크고 작은 거를 떠나갖고. 본격적인 방목의 계절. 연애 같았으면 밖으로 내보냈을 가축들을 축사에 가둬놓았다. 게다가 송아지를 지키기 위해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방법까지 동원됐다. 우선 들개가 들어올 수 없게 축사 입구에 촘촘히 철망을 쳤다. 그것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단단한 철문까지 설치했지만 여전히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그때 고사리 막 꺾을 때거든. 거기다 새끼를 낳단 말이야. 그 숲속에. 거기 할머니들이 고사리 꺾으려 항상 들여다. 나 거기 종이 쪽지에 써 붙여서 들깨 여기 안에 있으니까 고사리 꺾으려 들여다가 사람 죽인단 말이에요 그거.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이죠. 한 입이면 죽는 건데 무슨 그거. 새끼 낳았는데 지 새끼 해로 이 소도 지금 새끼 낳은지 어제 그제 낳았는데 옆에 가봐요. 햇그름 달라들지. 경기도 안산 시화습지의 고라니 보호구역. 이곳에도 들개 비상이 걸렸다.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환경단체 보호 아래 갈대 습지를 누비던 고라니들이 최근 들개의 공격을 받아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몇 마리 이거? 한 마리.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계획으로 갈대 습지가 제거된 뒤 갈 곳 없이 떠돌던 고라니들이 들개에게 물려 죽은 것이다. 걔가 여기 들어오는 구역이 저기에 있어요. 그래서 콤에. 전번 주 이제 그 금요일 날에 13마리하고 그 전에 이제 5마리. 그러니까 이제 총 여기에서만 14마리가 죽었어요. 현재 시화호 습지에 살고 있는 고라니는 약 230여 마리. 갈대숲 안에서 또 다른 고라니를 노리고 있을 들개를 수색하고 있다. 어지럽게 찍힌 발자국들.
쫓고 쫓기는 들깨와 고라니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그대로 보여진다. 이런 걸 개는 원래 씹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볼 안에 있는 거를 뜯어 먹는 거예요. 고라니 사체는 마치 맹수에게 잡아먹힌 듯 처참한 모습이다. 시화호 지킴이로 통하는 안산시청 최종인 씨. 그는 취재팀에게 자신이 촬영한 들깨의 모습을 공개했다. 고라니를 공격한 뒤 잠시 휴식을 취하는가 싶더니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는 들깨의 모습.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대대적인 포획 작업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현재의 포획 방식으로는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가 올가미라도 한번 그냥 이틀 동안 올가미를 해놓고 먹이도 유인해봤습니다. 발로 그 올가미를 싹 이렇게 제껴버립니다. 그렇게 영리한 게 돼버렸어요. 먹이를 줘도 그쪽 안 옵니다. 그러니까 언제 와서 먹는지를 모르겠어요. 먹고는 갑니다. 근데 그게 힘드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이게 벌써 사람을 알고 거리를 벌써 100m, 200m를 거리를 줘버려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제주도에 출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들깨는 약 250마리. 도심과 관광지를 제외한 중산간 전 지역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취재팀은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들깨의 생태를 관찰해 보기로 했다. 들깨의 어떤 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하려면 미악산 쪽이 이쪽에서 일단 찾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관찰 장소는 서귀포시에 위치한 미악산으로 결정. 일출과 일몰 직전에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설명에 따라 부지런히 길을 달린다. 예, 뭐 발견하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요, 이게 다 개발 자국이면 지금요, 여기 이거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게 움직였거든요. 산 올라갔는데 개가 지금 두 마리예요. 내가 볼 때 두 마리가 틀린. 이 개똥인가요? 네, 이게 보면은 개똥인데 여기 보면 이거 보이죠? 이거? 예? 여기 야생동물 뼈란 말이에요. 예? 이거 보이죠? 그리고 얘도 야생동물 털들 보이죠? 서로야. 배설물의 양으로 보아 최소 3마리 이상의 들깨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들깨가 자주 다니는 길목을 파악한 취재팀은 2마리의 노루 사체를 가져와 유인 작전에 들어갔다. 멀리 위장막을 치고 녀석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보기로 한다. 들깨 출현 확률이 높다는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 바람의 움직임마저 놓칠세라 촉각을 곤두세워 보지만 녀석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미끼로 갖다 놓은 노루 역시 처음 상태 그대로. 결국 들깨는 나타나지 않았다. 노루들도 무사히 하룻밤을 보냈다.
며칠 뒤 취재팀은 좀 더 높은 미약산 중턱으로 장소를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곳 역시 들깨의 주요 이동 경로 중 하나다. 들깨들이 그 행동 반경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kg요. 예, 10kg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를 한 군데 먹이를 딱 이렇게 죽여놓고 뭐 한 5kg, 뭐 한 3kg 그 정도 가가지고 또 한 마리를 자기네 먹을 거를 딱 만들어 놓고 중간중간 지점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오죠. 이번에는 들깨를 유인하기 위해 살아있는 닭 몇 마리를 동원했다. 그렇게 한나절이 지날 무렵 들깨의 출현을 예고하는 알림꾼이 나타났다. 죽은 동물을 뜯어먹고 사는 까마귀다. 들깨는 보통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듣고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해 찾아온다는 설명에 잔뜩 기대를 걸어본다. 그러나 해가 저물도록 들깨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밤 들깨를 유인할 강력한 방법을 찾던 취재팀은 인근 농가에서 말이 출산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농장으로 달려갔다. 들깨가 제일 좋아한다는 태반을 인기로 쓸 요량이다. 진통이 시작된 지 1시간째. 마침내 취재팀은 망아지의 태반을 얻을 수 있었다. (3월에서 5월) 말들의 출산기에 들깨는 더욱 기승을 부린다. 피냄새가 가득 뺀 망아지의 태반을 노리는 것이다. 이제 이쪽에서 분만을 하고 이제 밖에다 치워놓은데 일부러 문을 좀 닫아놔요. 개들이 들어올까봐. 그럼 앞에서 서서 있는 경우도 몇 번 봤고요. 태반 먹으려고요?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고기니까 냄새가 안 나고 피냄새도 나고 개들은 냄새에 좀 민감하니까. 망아지 태반의 피냄새가 보다 많은 까마귀들을 불러들였다. 들깨를 유인하기에 절호의 기회인 듯 싶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미끼로 쓰인 망아지 태반은 까마귀의 차지가 되었다. 제작진은 목격자들의 증언과 학술적 근거를 토대로 들깨의 생태와 습성을 정리해 보았다. 처음에 내가 개를 한 마리 쏘았어. 들깨들이 여기 저 들깨구제 나가가지고 나 혼자 이제 일행들하고 흩어져서 혼자 갔었는데 그 사살한 것을 처리하는데 4마리가 덤비는 거야. 그러면 내가 겁나서 내가 차로 뛰어들어갔다니까. 총을 갖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 고기 먹은 양을 보던가 그 송아지를 단번에 죽여놓은 걸 봐서 한 3마리 정도가 같이 와서 물어주겠지 않냐. 예, 그렇게 해서 송아지를 반쪽을 다 먹고 갔더라고. 한라산 인근의 오름 일대. 저기 굉장히 깊게 팬. 이거 이쪽에 다시 또 순찰에 나선 시청 직원이 들깨 발자국 주변에서 그들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장소를 발견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들깨는 인적이 드물고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중산간지대 풀숲이나 묘지의 돌담 밑에서 일가를 이뤄 산다고 한다. 적게는 2~3마리에서 많게는 6~7마리씩 몰려다니는 것도 들깨의 특징. 한 번에 6~7m를 갈 만큼 점프력이 뛰어난 노루를 공격할 수 있는 것도 들깨 특유의 협공작전 때문이다. 덩치 큰 동물들의 사냥도 가능케 하는 들깨 집단 사냥은 늑대나 사자물이 못지않은 위력을 발휘한다. 개들은 지금은 조금 같이 다니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먹이를 사냥을 할 때 집단으로 다니는 게 더 유리하니까 그런 겁니다. 새끼도 또 많이 낳으니까 새끼들이 보통 한 대에 낳은 것들은 같이 다니는 거죠. 사냥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이는 대로 다 순간적으로 뭐 100마리 있으면 100마리 다 죽여버립니다. 이 축사 안에 갇힌 것들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들깨가 한번 들어오면은 그 개체들을 전부 그냥 죽여버립니다. 한 마리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움직이는 물체는 놀이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다 죽입니다. 실제로 들깨에게 물려 죽은 노루나 가축의 사진을 보면 들깨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사냥을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들깨에게 사냥은 단순한 놀이인 셈이다. 한라산과 중산간 지역을 누비며 집단 생활하는 들깨. 대를 거듭하며 야생성이 더욱 강해진 들깨는 늑대와 흡사한 행동 양식을 보인다. 떼를 지어 살며 그 가운데 우두머리가 존재하고 추종하는 무리들은 우두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이다. 먹이가 될 만한 짐승을 끈질기게 추적한다는 점도 유사하다.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배가 고프지 않아도 끊임없이 사냥하는 기질이다. 적응의 문제죠. 자기가 처한 지금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이 환경에 맞춰서 자기가 이겨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기 성향이 바뀌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난폭하다, 공격적이다, 그런 걸로 되는 것 같습니다. 늑대의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할 때, 배고픔을 느낄 때 사냥을 하게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개는 놀이 삼아서 일단 가축들을 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야생동물의 천국으로 불리는 캐나다의 밴프 국립공원. 폭설에 갇혀있던 사슴을 잡은 늑대가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암컷과 새끼를 불러 모은다. 가족 생활을 하는 늑대는 먹이 활동에서 들깨와 판이한 차이를 보인다. 놀이 삼아 사냥을 하는 들깨와 달리 늑대는 먹을 만큼만 사냥함으로써 생태계 조절자 역할을 한다. 큰 놈은 거의 망아지만큼 엄청 거의 뭐 기도 바짝 산 게 아니고 어디 풍산개 같이 머리는 이만큼 하고 아주 그 지독하게 강하게 생겼는데 걔가 이빨이 그냥 막 이렇게 어떻게 이마식의 이빨이. 진짜로요? 예. 평균 시속 56km. 사자나 호랑이의 버금가는 강력한 턱힘.
송아지나 사냥 같은 것은 한 자리에서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왕성한 식욕을 자랑하는 늑대. 들개가 마치 늑대 같더라는 목격자들의 증언은 과연 사실일까? 취재팀은 이달 초 시화호에서 사로잡힌 들개를 관찰해 보기로 했다. 35kg의 커다란 몸집, 오랜 야생 생활로 달아버린 발톱 외에 별다른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생고기와 사료를 가지고 들개의 먹이 습관을 지켜보기로 했다. 사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생고기를 선택한 들개가 부지런히 배를 채운다. 그동안 잘 먹지도 않고 누워 잠만 자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먹이를 뭐 며칠째 갖다 놓고 사료를 조금밖에 안 먹고 물만 먹는데 지금 돼지고기를 줘보니까 야생으로 되다 보니까 밖에서 짐승을 잡아먹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고기 먹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고기만 먹습니다 지금. 생고기를 먹고 사는 들개들은 보통 집개보다 이빨이 날카롭다는 속설은 사실일까? 엑스레이 촬영 결과 별다른 차이점은 보이지 않았다. 단 환경에 따라 약간의 변형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야생에서 육식 위주로 생활을 하다가 보면 뭐 사냥도 해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사료를 먹고 크는 애들보다는 송곳니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발달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죠. 야생의 환경은 체형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한다. 단기간에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장기간 야생에 적응한다면은 운동에 필요한 근육이나 골격 이런 것이 매우 발달되고 또 지구력도 증가하고 치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때 멸종 위기에 놓였다 어느덧 제주의 명물이 된 노루는 현재 한라산에서 가장 큰 포유동물. 푸른 초지를 배경으로 뛰어노는 노루떼가 제주의 봄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그러나 들개의 출현은 지금 한라산 노루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노루 같은 경우는 평균 한 2마리 정도 새끼를 1년에 한 번씩 낳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개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번식을 하는데 보통 새끼는 5에서 한 10마리까지 나니까 번식력이 훨씬 강하죠. 제주도는 어쨌든 섬이라는 특징 때문에 어느 한 종이 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미 생태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들개라는 것이 이 제주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굉장히 이게 이 생태압이 걸리는 거죠.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려 버리거든요. 반면 적자 생존의 원칙이 적용되는 야생의 세계에서 들개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조절자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좀 생태계 내에서 바라본다면 초식동물들 또한 상위 포식자에 의해서 조절이 돼야만이 보다 건강하게 개체군이 유지 관리될 수 있다는 것들은 여러 사례에서 보고되는 것처럼 제주도 안에 있는 노루의 개체군을 보다 건강하게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동물로서의 역할, 즉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역할도 존재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취재가 끝날 무렵 새끼 들개를 맡겨놓은 애견 훈련소를 찾았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새끼 들개는 여전히 사납지만 처음 발견됐을 때만큼 사람을 경계하지는 않는다. 우와. 거기도 있습니까? 네, 많이 있는데요, 지금. 한 5마리 있는데요. 이거는 풀에서 자랐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네.
좀만 관리해주고 그러면은 금방 없어져요. 찐득이 같은 경우는. 나봐. 아유, 따뜻한 배려와 정성 어린 손길 때문일까? 새끼들께는 그냥 이제 가만히 아무 계세요. 거리낌 없이 훈련사와 어울린다. 결국 들깨의 문제는 인간이 빚어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해결의 어떤 키 또한 인간이 쥐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단순하게 동물을 야생에서 제거를 하는 방법만 취하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 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가장 절친한 친구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들깨의 습격. 그것은 부주의하고 무책임한 인간들로부터 벌여진 개들의 이유 있는 반란이다.